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 이후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공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연휴 동안에 장이 안 열려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자, 흐름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지금 실적 발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휴장인 상태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고요. 네. 포인트는 아무래도 성장주의 강세입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 강한 모습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IT 쪽이죠. 그 세부적으로 보자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골고루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지수 또한 강세가 예상되었는데 약간 그 글로벌 지수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세는 아직 못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 발표였죠. 구 페이스북인데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개장 이전에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시장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연속돼서 기존의 부진한 흐름, 수급 바탕으로 해서 부진한 흐름도 연출이 됐었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비성적인 흐름까지 나타나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글로벌적인 요소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부합해 봤을 때 이게 한 가지 포인트에서 이 분기 실적이 만약에 훼손됐다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이 될 요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몇 번 하겠다, 5번 하겠다, 6번 하겠다, 이에 대한 코멘트가 이미 시장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나온 상황에서 그 가치주 대 성장주로 시장을 이분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이번에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먼저 나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한 영향이 먼저 미쳤다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조정 이후에 여기에서 성장주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 속보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2,907명입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누적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2,907명입니다. 연휴 기간이었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나온 것을 봐서 앞으로는 더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네. 연속해서 보자면은 그 두 번째 포인트 안에서 미리 조정이 우리나라는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성장주 단에서 어찌 보면 가치주보다는 조정이 더 크게 나왔었고, 네. 여기에서 반등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그 시장의 반등 자체가 레벨당, 소위 말해서 PBR 1배라든지 저희가 그 퍼 10배 수준이라든지 그 정도 이하에서는 기존의 주도 업종군에서 먼저 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반등이 나타난다면 시장의 회복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성장주 측면에서 먼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다시금 주도 업종의 연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포인트는 수급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 같은 경우지만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직 매도를 나타내는 측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기간은 소폭 매도세거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근데 거래소 시장은 그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해서 일부 매도를 하다가 지금은 한 269억 정도 네.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뚜렷하게 저희가 수급에서 초점을 맞추자고 하면은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이 종가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 정도의 매수가 나타나면은 그래도 연속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한 매수 자체는 예단할 수 없지만은 장 초반 흐름상으로는 아직 뚜렷한 매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이 시각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하고 가는 것이 낫다라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가 제가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종 간 수급 흐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시장 조정 때 이번 조정에서 반등이 빠르게 나온 종목이 반도체 쪽이 그나마 덜 빠지고 반등은 또 빠르게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조정 후에 먼저 수급이 유입됐던 반도체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다음 조정에서는 그러면 반도체를 접근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이제 데일리 매수 금액을 중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천억이라는 기준을 먼저 삼아놓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데일리 기준으로 종가까지 2천억 이상의 뭐 거래소 코스닥 시장 구분 없이 각각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장이 먼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 그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조정 이후에 그 주도 업종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뚜렷하게 이게 테마적인 요소가 먼저 반등이 컸었고 최근에는 아까 속보로도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검사 방식이 또 바뀌었잖아요. 진단 예. 키트 쪽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보니까 키트주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 데이터가 좀 가능성 있는 일동제약 이런 게 또 테마로 강했거든요. 이러한 테마 쪽의 종목이 강한 상황에서 이거는 주도적으로 지수를 올릴 만한 요인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합도 작고 약간 테마적인 요소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 뚜렷하게 주도 업종군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에서 이번에 성장주가 반등이 강했는데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지금 뭐 전기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네이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연속되는 상승이 나와야지 그러한 요소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은 그 종가까지 2천억의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업종별로 한 3일 정도 외국인 매수가 연속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업종이 주도 업종군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을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데일리 매수 금액이 중요한데 종가 기준으로 2천억이라고 말씀하신 네네. 거죠. 2천억 원이 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저희가 미리 이게 주도 업종으로 연출될 거다라고 이제는 선을 긋고 접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강했던 업종이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시금 실적이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수급에 대해서는 뭐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접근하자 말씀을 드렸고 이 실적의 시즌에서는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게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부각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요. 예, 이게 소재단에는 노이즈가 또 많았잖아요. 뭐 에코프로 쪽도 노이즈가 있었고 하다 보니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캐파가 늘고 실적이 붙을 수 있는 동박 쪽 업종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에서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KC라든지 뭐 그 솔루스 첨단 소재 이쪽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NFT 단위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실적은 뚜렷하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질 요소가 없지만은 그 수급적인 요소에서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짧게 유입되더라도 뭐 한 20% 정도의 반등은 또 나타날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2차 전지 중에 동박 쪽 업종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50% 이상 있었던 그 NFT 게임 쪽 업종을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쉽게 꺾이는 시장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메타의 실적이 영향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휴장 때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실적의 뒷받침도 있었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은 연속된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그 메타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미국 시장 장중에 영향을 받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했던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미리 선물이 밀리고 있는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또 강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미리 우리나라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 요소들은 많이 덜어낸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크게 다른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성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됐다라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중에서는 동박 업체 그리고 NFT 업종을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2차 전지에서 SKC와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동박 쪽에서는 선행에서 또 조정이 나왔던 SKC 같은 경우가 접근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캐파, 소위 말해서 이게 생산 능력 같은 경우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리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도 아직 뚜렷하게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2차 전지 쪽의 ETF 단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도 계속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이제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을 반영을 해준다고 하면은 동박업체 쪽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재 쪽은 노이즈가 미리 있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네.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던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동박업종 중에 SKC가 조금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았었던 동박업체 SKC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